안녕하세요, 느끼작가의 칠입니다. 오늘은 LG V50S 땡큐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죠. 먼저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평범합니다. 깔끔하고요. 경쟁 기종에 비해서 베젤이 조금 두껍기는 한데 얘는 똑같이 IP68 방수 방진이지만 밀스펙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까지 신경 쓰이는 두께는 또 아닌 것도 같고요. 뒷면도 카툭튀가 없이 깔끔하게 처리를 했죠. 지금 얘는 필름을 붙여놓은 상태인데 기본 상태로도 훨씬 덜 미끄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책상에 놓는다고 그렇게 막 도망다니고 막 미끄러져서 떨어지고 그런 일이 훨씬 덜합니다. 마음에 들어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192g으로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 정도. V50과 마찬가지로 얘도 듀얼 스크린이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이렇게 USB-C 포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꽂아서 사용을 하면은 화면이 두 개가 됩니다. 기본적인 건 전작이랑 동일한데 여러 부분을 수정을 했죠. 일단 첫 번째로 외부 액정이 달렸어요. 정확히는 액정은 아니고 외부 화면이죠. 올레드 화면이기 때문에. 여하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이는데 잘 안 보이기는 해요. 좀 밝기가 어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나 알림 오는 거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마음에 듭니다. 참고로 요거는 원래는 거울처럼 반짝거려요. 지금 저는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무광 필름을 하나 붙여놓기는 했는데. 그리고 3단계로만 열렸던 거에 비해서 얘는 어느 각도로든지 멈출 수 있는 프리스탑 힌지가 들어갔고요. 소소한 거긴 한데 이 사이드에 있는 볼륨이랑 구글 어시스턴트 버튼도 물리적으로 쿡쿡 눌러주는 게 아니라 이제 배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안 누르고 이렇게 버튼 감도가 훨씬 좋아졌어요. 참고로 이 오른쪽에도 노치가 있어요. 카메라가 있는 건 아니고 패널이 똑같기 때문에 카메라 부분이 비어있는 이 잘린 화면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놀림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저는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아가지고 균형도 맞고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패널이기 때문에 해상도도 똑같아졌죠. 얘를 QHD로 올린 게 아니라 얘를 풀 HD로 떨어뜨렸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더 하고요. 근데 못 고친 게 하나 있는데 두 패널 간의 색이 안 맞아요. 색이나 밝기나 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쪽이 좀 더 붉으스름한 걸 볼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화면 모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내 맘대로 조절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양쪽 다 똑같이 조절이 됩니다. 따로 설정이 되면 수동으로 맞출 수 있었을 텐데 얘를 키거나 끄거나 둘 다 똑같은 설정밖에 안 된다는 게 아쉬워요. 사실 듀얼 스크린 자체는 LG는 여러 활용도를 설명을 하는데 저는 아무리 써도 크게 편리하지는 않았어요. 웹브라우저 같은 거는 한 화면으로 크게 쓸 수도 있기는 한데 중간에 베젤이 너무 커가지고 큰 의미는 없고요. 주로 게임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위아래 게임을 2개 한다든지 아니면 공략집을 켜놓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많이들 쓰시던데 저는 여전히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매력이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제일 큰 거는 스마트폰 앱들은 대부분 세로로 보잖아요. 근데 세로로 볼 때 이 왼쪽을 제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위로 펴져 있잖아요. 이게 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놨을 때 없잖아 좀 덜컹거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 펴놓는다 해도 어색하고요. 손으로 잡을 때 이쪽 조작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면 이쪽을 잡고 이쪽을 조작할 때는 균형이 굉장히 애매해지거든요. 그리고 두 개를 합치면 두께도 두께지만 무게도 자그마치 339g이 돼버리기 때문에 언제나 휴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꼭 필요할 때만 끼워서 써야 되는데 뺐다 꼈다 하는 게 꽤 귀찮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USB-C 포트를 쓰기 때문에 바로 충전이 안 되고 마그네틱 어댑터를 써야 돼요. 이 아이디어 자체는 재미있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끼워서 쓰기엔 너무 크고 무거우니까 꼈다 뺐다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폰은 그냥 USB-C니까 충전기 어댑터도 뺐다 꼈다를 같이 해줘야 돼요. 무선 충전이 되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죠. 이제 폰 자체에는 그렇게 특이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밀어야 된다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회사 입장에서 저는 관심 끌기용으로는 좋은데 장기적으로는 듀얼 스크린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폰만 가지고 쓰실 거예요. 자, 이제 본체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화면은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지문인식 센서가 드디어 화면 내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광학식인데요. 속도나 정확도 같은 거는 그냥 평범한 수준이에요. 근데 이번에 QHD 플러스에서 FHD 플러스로 숫자로는 너프가 돼가지고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도트가 튄다거나 하지도 않고 좀 자세히 보면은 덜 디테일해 보인다 그런 게 있는데 저는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고요. 이 화면 자체의 품질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색을 아무리 조절을 해도 뭔가 형광스럽고 인위적인 것 같은 애매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꽤 자연스럽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색상 최적화 시네마 스포츠 게임 사진 인터넷 전문가까지 가면은 얘는 심지어 채도 색조 그리고 선명도까지 조절이 되는 다양한 조절이 가능하고요. 저는 이런 건 LG폰에서밖에 못 본 것 같아요. 다만 패널 자체는 HDR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 인증을 안 받아가지고 넷플릭스에서 HDR 지원이 안 돼요. 플래그십에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G8에는 있었는데 주변 광의 색온도를 맞춰주는 애플 트루톤 같은 기능이 다시 빠져버린 것도 아쉬워요. 다음으로 성능인데 스냅드래곤 855에 8GB 램에 충분히 빠릿빠릿합니다. 이거는 요즘은 제가 굳이 보여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아시겠죠. 근데 LG폰 그동안 최적화가 썩 좋지 않았던 거에 비해서 이번에는
꽤 빠릿하고 부드러워가지고 저는 풀 HD 플러스로 해상도를 낮춘 게 좋은 선택이었다고 봐요. 발열도 줄어들었고 폰이 훨씬 덜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여요. 다만 최신 플래그십이라고 하기에는 UFS 3.0이 요즘 대부분 들어가는데 UFS 2.1이고요. 와이파이 6 같은 것도 지원을 안 한다는 점이 뭐 대세에 큰 지장은 없지만 회사의 간판 기종이라는 점에서 지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프트웨어인데 이 런처 화면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번 거는 좀 민망할 정도로 원 UI를 그대로 베껴놓은 듯한 모습이에요. 뭐 설정란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나눠놓은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노골적인 건 이렇게 당겼을 때 이름이 나오는 거, 그리고 세부 메뉴로 들어갔을 때 이 바닥에 다른 기능을 찾고 있나요? 이 기능을 찾으셨나요? 이렇게 추천하는 부분. 물론 제일 쇼크였던 거는 야간 모드, 다크 모드 이거죠. 이렇게 애니메이션까지 똑같이 가져갈 필요가, 여기에 화면 녹화 같은 편의 기능들까지 전면 카메라를 쓰는 이런 아이디어는 물론이고 요런 인터페이스들까지 거의 빼다 박은 수준이죠. 가끔 순정 안드로이드 자체가 그렇다는 의견을 제가 듣는데 순정 안드로이드는 사실 그렇게 안 생겼거든요. 이렇게 내렸을 때 이렇게 커다랗게 이름이 나오지도 않고요. 이렇게 그룹별로 둥글둥글하게 나눠져 있지도 않고 세부 메뉴로 들어갔을 때 이 기능을 찾으셨나요? 이런 식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순정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참고하는 거는 많은 회사들이에요. 주로 중국의 회사들이 많이들 하는데 대기업, 그것도 우리나라 대기업식이나 돼가지고 이렇게 정말 빼다 박을 굳이 안 베껴도 되는 애니메이션까지 베껴 와야 되나, 정말 민망함이란 게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뺏겨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전 거에 비하면은 쓰기가 너무 편해졌어요. 오케이, 이 정도 인터페이스에 R&D 투자를 못하나 싶다가도 그래도 구형보다는 쓰기 편한 이게 훨씬 낫다. 보기도 디자인도 훨씬 이쁘고 쓰기도 편하고 전반적으로 추가된 기능들도 많고 베끼기 잘했어요. 저는 베낀 걸 칭찬하는 건 정말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잘 베꼈어요, LG. 근데 문제는 베끼다 보니까 좀 몇 개 까먹은 것 같아요. LG가 줬다 뺐다 하는 걸 유독 잘하기는 하는데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안면 인식이 없어졌어요. 전면 카메라로 안면 인식하는 게 바로 전자까지도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똑같이 어차피 카메라 하나로 안면 인식했었으면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TV로 출력할 때 얘는 비율이 낄달한데 TV는 대부분 16대 9니까 그 해상도를 조절해줘가지고 꽉 채울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처음에 없다가 나중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없어졌어요. 뭐 기가 추가해놓고서 왜 굳이 빼는 거지? 뭐 요즘 용량이 아까운 1바이트가 아까워서 스프라이트를 재활용하는 시대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래요. LG 소프트웨어 미스테리 중 하나입니다. 거기에 아직도 버튼과 안드로이드 5 들어간 이 2버튼 제스처로 가는 거는 있는데 이 전체 화면 제스처가 없어요. 뭐 숨김 기능 정도는 있긴 한데 이렇게 쓱쓱쓱 미는 거 대부분 회사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LG는 여전히 이걸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이드에 구글 어시스턴트 버튼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가 안 돼요. 끌 수는 있는데 이걸 다른 기능으로 사용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카메라인데 2019년 말의 플래그십으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렌즈가 는 게 아니라 줄었어요. 전작에는 광각, 초광각 그리고 망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광각과 초광각 두 개밖에 없습니다. 망원이 없기 때문에 광학줌도 지원을 안 하고요. 인물 모드 같은 경우에도 느낌이 조금 다르겠죠. 자,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평범합니다. 이제 드디어 AI 사진이 따로 모드로 들어간 게 아니라 기본으로 켜집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뭐 인물이다, 경치다, 동물이다. 메인 렌즈로 찍은 사진은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사진이 조금 인위적이고 조금 이상한 색감이 약간 들기는 하는데 뭐 디테일도 괜찮은 편이고요. 야간 사진도 나쁘지 않아요. 사실 메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라고 할 말이 많지 않아요. 그냥 굉장히 평범하고 뭐 재밌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굉장히 평범한 사진이 나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이 워낙 이제 뭐 고화소나 고판형이나 이런 센서들 혹은 뭐 조리개가 더 밝아진다든지 그런 게 들어가는데 요거는 그렇지가 않고 그렇다고 카메라 개수가 늘어나가지고 뭐 다양한 앵글 요즘 막 접사되는 렌즈들도 되게 많이 넣는데 그런 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많지가 않습니다. 뭐 그래요. 여기 이렇게 누르면 초광각으로 전환이 되고요. 117도인데 뭐 그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막 넓은 것도 아니고 조리개도 f2.4여가지고 다른 거 f2.인데 뭐 그렇게 밝지도 않고 특히 이제 초광각 모드에서 야간 모드는 화이트 밸런스가 잘 안 맞는 경우가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약간 누리끼리해 보이죠? 빛이. 그냥 광각으로 찍은 거는 이렇지 않은데 저는 이게 초광각 센서가 그렇게 좋은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기 LG는 또 전면 카메라를 후면 카메라 수준으로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어두운 편이어가지고요. 좀 흔들려요. 얘 인물 모드도 소프트웨어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지도 않고요. 다음으로는 음향인데 이것도 아주 잘했어요. 드디어 붐박스가 없어졌습니다. 그놈의 붐박스. 뒤쪽에 이상한 거 달아놔가지고 막 울려가지고 공명을 이용해가지고 막 소리를 크게 만든다는 그 음질은 떨어지고 나오는 소리 방향은 이상하고 출력도 애매하고 이제 드디어 평범한 스피커 1.2H짜리 스피커 두 개가 아주 평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갤럭시나 아이폰만큼 좋지는 않아요. 음량이나 디테일, 베이스, 소리 균형까지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아주 큰 발전을 했어요. 별거 아니지만 칭찬하고 싶고요. 거기에 혹시나 이거 넣었다고 막 쿼드 DAC 빼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이파이 쿼드 DAC 들어가 있고 3.5mm 이어폰 잭도 잘 있고요. 여기에 옵션도 아주 다양하게 있죠. 이퀄라이저, 커스텀 당연히 되고 사운드 프리셋, 디지털 필터, 좌우 밸런스까지. DTS:X 3D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전히 돌비 애트모스가, 특히 스피커에서 돌비 애트모스가 훨씬 강력하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다음으로 배터리인데 4000mAh에 뭐 요즘은 그냥 평범한 용량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서 또 풀 HD 플러스로 해상도를 낮춘 게 잘했다라는 이유가 나옵니다. 화면 켜짐 시간이 4G로는 8시간, 5G로는 6시간 정도 나옵니다. 요즘은 워낙 엄청난 것들이 많지만 플래그십에서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뽑은 배터리 수치예요. 다만 이제 여기서 듀얼 스크린을 쓰면은 2시간 정도가 깎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5G로 듀얼 스크린을 쓰면, 아니 근데 그게 정상적인 사용예잖아. 그렇게 쓰면 한 4시간 정도밖에 못 버틴다는 얘기입니다. 충전은 당연한 얘기지만 아래쪽에 있는 USB-C 포트로 하고요. 썩 빠르지는 않아요. 30분에 36%, 1시간에 66%, 1시간 만에 89%, 완충에는 2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무선 같은 경우는 더 뒤쳐졌다는 느낌이죠.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게 많지가 않아요. LG 리베라가 지원을 하는데 30분에 22%, 1시간에 40%, 1시간 반에 59%, 2시간에 78%, 2시간 반에 94%, 완충에는 2시간 50분 가까이가 걸립니다. 요즘 삼성이나 샤오미 같은 거 2시간이 채 안 걸리는 무선 충전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개선해야 됩니다. 플래그십이니까. 자, 이쯤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결론을 내어볼까요? 이제 드디어 LG가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간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시장에 있는 평범한 부품, 평범한 아이디어로 평범한 폰을 만들면 따라가는 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이상한 거 안 했어요. 막 무슨 막 뭐 이상한 뭐 이런 제스처 같은 거 넣고 막 붐박스 넣고 막 무슨 뭐 QHD랑 풀 HD랑 뭐 해상도도 다르게도 해보고 그런 거 드디어 관뒀어요. 바로 이거 별 특색 없는 폰을 만드는 게 LG가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필요로 했던 일이에요. 이번 V50S 싱큐는 진짜 재미없고 특색 없는 폰이에요. 근데 그게 특급 칭찬입니다. 경쟁할 만한 이 정도를, 예를 들어서 8호 들어가고 5G 되고 이 정도 사이즈에 뭐 있죠? 갤럭시 A90 있죠? A90 5G. 그런 거랑 놓고 보면은 같은 가격일 때 충분히 그냥 개인의 선택, 개인의 취향 차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LG로서는 엄청난 발전입니다. 아니 특색이 없긴 왜 없어? 듀얼 스크린이 있잖아요 라고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진짜 그냥 관심 끌기용이에요.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족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걸 매일매일 쓰기에는 너무 번거롭고 뺐다 꼈다 하기에는 항상 결국 들고 다녀야 되고 집안에서 쓰기에는 효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건 관심 끌기용이라고 보고 이 전략에 저는 실패했다고 보지 않아요. 이거라도 있었으니까 샀고 사서 써보니까 나쁘지 않네? 뭐 이건 그냥 서랍 안에 처박아 놓더라도 폴이 나쁘지 않으니까 뭐 LG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 저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봐요. 다른 회사가 이 정도 가격에 이런 노잼폰을 만들었다 그럼 저는 욕했을 거예요. 근데 LG가 그동안 너무 독창적이라고 칩시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만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산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평범하고 재미없는 폰이 저는 사실 감동스럽고 LG가 자랑스럽기까지 해요. 이렇게만 가면 됩니다. 이런 완성도만 유지를 하고 여기서 특색 있는, 좋은 의미에서 특색 있는 기능들, 특색 있는 사양들 그런 거 몇 개만 넣어주면은 이미 지금도 하이파이 쿼드 DAC 같은 게 들어있으니까 유선으로 음악 감상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A90보다 이걸 선택할 여지가 충분해진 거잖아요. 뭐 방수 방진도 되고. 이렇게만 나가주면은 LG 점유율 회복 가능할 것 같아요. 요렇게만, 괜히 또 잘 나간다고 또 이상한 거 막 뇌절하지 말고 요렇게만 가면 됩니다. 여기서 몇 개만 더 넣어주세요. 그런 것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LG 잘했어요. 박수.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